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주택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연방법원이 국세청 IRS가 이민 단속국의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강력 DUI 단속이 실시됩니다. 유타주에서 룸메이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최고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 협상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에선 칠면조를 사면하는 연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ve also ended 8 wars in 9 months, and we're working on that final war. It's not easy, but I don't know. I think we're gonna get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일주일간 안보팀이 종전 협상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세밀하게 조정했고 이제 몇 가지 쟁점만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모들에게 추가 협상을 지시했으며 최종 타결 단계에선 자신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민주당 정적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풀어주는 칠면조 2마리의 이름을 척과 낸시로 부를까 했다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공격했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them Chuck and Nancy, but then I realized I wouldn't be pardoning them. I would never pardon those two people.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후임으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케빈 해싯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가져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 대표단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협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파리에서 권영희 특파원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진행 중인 평화 구상안 협상에 대해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 결과가 반영된 수정안을 아직 전달받진 못했다면서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핵심 정신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핵심 정신과 조항이 제거된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В Анкоридже на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встрече в Верхах в августе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И эти принципы в целом в плане отражены, что мы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게 양보하고 군 규모도 60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나치게 러시아에 치우쳤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발까지 불거지면서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 측에서 핵심 정신은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경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회동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단이 누군지,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참석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 구상 수정안을 놓고 최종談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스 SBS 권영인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주택 100여 채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후 휴스턴 북서부 리아타 렌치 지역에서 최대 풍속 시속 110마일, 약 177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인근 주거지를 그대로 덮치며 집 지붕이 뜯겨나가고 도로 곳곳에는 쓰러진 나무와 잔해가 뒤덮여 통행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He's like, it's wind. I said, run! Glass breaking, we heard trees falling, we heard a thud on the roof.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혹시 모를 매몰자와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위스콘신주 실베스터 지역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14분쯤 오시코시에서 이륙해 몬로 공항으로 향하던 소형 비행기가 공항 인근 채석장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했던 2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Deputies, along with fire and EMS, responded. A deputy arrived on scene and located an aircraft crash and construction equipment engulfed in flames. 숨진 2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국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연방국세청 IRS가 이민 단속을 위해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콜린 코텔리 판사는 IRS가 단속을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텔리 판사는 연방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납세자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6월 IRS에 약 1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으며 IRS는 8월 실제로 약 4만 7천 명의 주소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과 공무원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미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의원이 한 발언에 사형감이라고 분노한 이후 이어졌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정치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해군 대령 출신의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 의원은 하원 의원 5명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미군과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must refuse illegal orders. 불법적 명령이 무엇인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질서 유지를 이유로 대도시에 군을 파견하고 카리브해 마약 의심 선박을 공격하는 등 군을 둘러싼 논란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이라며 즉각 분노를 표출했고 미 국방부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군 출신인 켈리 의원을 현역으로 복귀시켜 군법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켈리 의원 등 6명을 반역 6인방이라며 전사들에게 지휘관 명령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것은 질서와 규율을 모두 훼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방부의 조치를 엄호했습니다. You can't have a functioning military if there is disorder and chaos within the ranks, and that's what these Democrat members were encouraging. 켈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자신을 겁먹게 하지도 멈추게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가 국방부를 사냥개로 만들고 있다며 독재자가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국방부가 현역 의원을 조사한다고 위협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국방부의 정치 개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내일 오후 6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연휴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음주뿐 아니라 대마초 등 약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 위반까지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CHP에 따르면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주 전역에서 1,100명 이상이 DUI 혐의로 체포됐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36명에 달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라디오 방송국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로 인해 숲속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프레더릭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한 청취자가 전화 연결 중 약 3주 전 텐트촌 캠핑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벌였고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신원과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주에서 룸메이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인 남성 유영금, 찰스 유 씨에게 25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지난해 3월 애리조나 사막에서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 집에서 탄흔과 혈흔 등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갔으며 유 씨는 지난 9월 두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사막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유타주 가석방위원회에 유 씨의 가석방 심사 요청을 거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경찰차와 정면 충돌해 중상을 입은 한인 여성 김용미 씨가 경찰과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범죄 용의자 추격 중 역주행한 경찰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으며 4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4가 공개한 대시캠 영상에는 역주행하던 경찰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뒤 김 씨의 SUV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해당 경관과 카운티를 상대로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이 고속 추격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파워볼 복권 당첨금이 7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3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추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내일 추첨 잭팟이 6억 8,100만 달러로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파워볼 번호를 제외한 5개 번호를 맞춘 당첨자가 나와 100만 달러, 한화 약 14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추첨은 미 서부 시간 기준 내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보어스헤드 브랜드의 치즈 제품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이 브랜드의 6온스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와 7온스 조각 형태 제품을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1급 리콜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즈가 사용된 치킨 시저 샐러드와 랩 제품도 함께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질환 보고는 없지만 면역 취약층과 임산부 등은 감염 시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인 여성이 엘라바마주 최초로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여 년 동안 사용한 기내식 용기를 식물성 원료로 교체합니다.
대한항공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하기 위해 12월부터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목재 펄프 소재로 제작된 기내식 용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LA 라이브 웨이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사이 피코 블루버드 구간이 폐쇄됩니다. LA시는 컨벤션 센터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시에서 밤 9시, 토요일은 오전 8시에서 저녁 6시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주 전역 로컬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과 과속, 난폭운전 등 단속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차량으로 위장해 잠복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가 범죄에 활용됐다며 시니어들에게 연락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 사기 피해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25억 달러며 60세 이상 가운데 $10,000 이상 피해를 본 사례도 4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직원이나 연방기관 요원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한다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엘라베마주 최초의 아시안 시장이 됐습니다. 라네 바틀렛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메디슨시의 시의원으로 일하다 시장에 당선됐으며 더 많은 소수계 주민이 선출직에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바틀렛 시장은 메디슨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비영리 단체 메디슨시티 체스리그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한국이 주도해 유엔이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죠. 미얀마 군부 정권은 대규모 범죄단지 건물을 강제 철거하기도 했는데 우려는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선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수천 대의 모니터를 운동장에 놓고 중장비로 깔아뭉갭니다. 미얀마 군부 정권이 태국 국경 인근에 있는 대규모 범죄단지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8일부터 닷새의 작전 동안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1,590명이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쓰인 컴퓨터 2,800여 대와 휴대전화 2만 1,000여 대, 스타링크 위성수신기 100여 대도 압수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500명 이상의 온라인 범죄 가담자들이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동남아 각국이 단속의 칼을 빼드는 건 국가 이미지 추락, 그리고 자국 피해를 우려한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선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44개국이 동참했고 캄보디아도 서명했습니다. Victims of forced labor,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forms of abuse. No country is immune from these practices.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미얀마 군정의 대규모 단속 같은 조치가 일회성 보여주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범죄 조직과 현지 관료들 사이에 유착 관계가 여전히 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구속력을 갖춘 강제성 있는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장선입니다.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 시티 청라 오피스텔. 이제 미주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을 만나보세요. 분양 문의 213-285-7934 213-285-7934.
계속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모처럼 하락했습니다. 환율 오르는 것을 막아보자고 국민연금까지 동원된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이런 수단으로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적립액 가운데 58.3%, 약 771조 원을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보다 많고 적립액은 계속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게 구조적인 원화 약세, 즉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자협의체를 꾸린 목적도 연금 운용을 조정해 환율을 안정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우선 거론되는 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 스왑입니다.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니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인 스와프 계약이 올 연말 종료되는데 이걸 연장하는 게 유력합니다.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환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팔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해외 투자 자산의 수익률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선물환 매도는 현물 시장에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수익률과 안정성이 최우선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생깁니다. 환율이 의외의 방향으로 튈 경우 국민연금이 환차익 기회를 놓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주기 위한 보장성 기금입니다. 1,450원대에서 환해지를 들어가서 1,600원이 만약에 되면 그러면 엄청난 손실을 국민연금이 보는 거니까 되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판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구윤철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소식에 야간 거래에선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내일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집니다. 이번이 4번째 발사인데 성공하게 되면 민간이 주도한 첫 성공 사례가 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조립을 마친 누리호가 발사대를 향해 출발합니다. 무진동 특수차량에 실린 누리호는 시속 1.5km로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37만 개 부품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10시 40분, 조립동을 나선 지 1시간 40분 만에 도착한 발사대. 연료와 전력 등을 공급해 누리호의 탯줄이라고도 불리는 엄빌리컬 타워에 연결하기 위해 누리호 기립과 고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총 3시간여 만에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우뚝 섰습니다. 전선을 연결해 전자부품들 작동 여부도 점검했고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유공압 라인도 연결했습니다. 4번째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포함해 모두 13기의 위성이 실렸습니다. 위성 총 중량은 960kg으로 최초로 임무위성을 실어 나른 지난 3차 발사 때보다 2배 정도 무겁습니다. 목표 고도는 600km로 지난 3차 때보다 50km 높였습니다. 현재 예정된 발사 시각은 내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로 탑재 위성의 주요 임무인 오로라 관측에 적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누리호 4호기는 민간 기업이 제작 전 과정을 주관한 첫 번째 발사체입니다.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를 제작, 조립했고 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형 발사체의 첫 민간 주도, 첫 야간 발사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한 전 총리는 직전 재판까지도 계엄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그럼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 말렸냐고 반문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앞서 그제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신인도가 엉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셔야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저는 반대라는 취지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한 전 총리 주장에 대해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말리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계엄 선포 전까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오늘 결심 공판은 특검팀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 최후 변론과 진술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여러 내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물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오늘 구형이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오늘 결심 공판을 연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소돼 약 석 달 만에 결심, 5달 만에 선고까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1심은 6개월 이내 선고라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면서 이 사건 결론은 다른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형량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구형 기준이 되는 셈인데 특검팀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연이은 내부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판례도 분석해가며 별도 자료까지 마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권이라며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먼저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사실관계와 법리가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전과 방산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귀국합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대통령궁. 기마대의 호의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맞이합니다. 메라바 아스칼. 1시간 40분 넘게 진행된 한 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선 원자력 발전과 방위 산업의 협력이 핵심 의제였습니다. 튀르키예가 시노프 지역에 짓는 원자력 발전소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사례가 방산 협력의 모범으로 거론됐습니다. Bu alandaki müşterek projeleri
daha da çeşitlendirmeyi hedefliyoruz. 양국은 보훈 등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경제공동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설치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튀르키예 용사들의 기념탑에 헌화한 뒤 생존 용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김혜경 여사는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동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귀국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박 10일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앙카라에서 SBS 강청환입니다. 네, 11월 25일 화요일 SBS 이브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